일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를 타개시는 원인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서식지 파괴, 외래종 유입, 남핵, 그다음에 기후변화,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서식지 파괴 한번 보자. 자, 서식지 파괴는 우리가 이제 점점 인간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숲, 습지 이런 것이 점점 파괴되니까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생물 이동식품이 떨어져서 생물들이 많이 희생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 외래종 유입 한번 보자.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이 외래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주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빠르게 번식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원래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그 순수종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죠. 우리가 많이 잡아먹든가 우리가 너무 많이 희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획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태계 다양성 유지, 생태계 다양성 감소 원인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가볍게 읽어보면 이해 한번 가볍게 읽어봅니다. 정독합니다. 정독인데 왜 과자서 이렇게 해요? 저희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천천히 나오는구나. 선생님 절대가 3까지 다예요? 예. 저희 몇 달 남았어요? 한 달 정도, 8월, 5월 정도 시작했죠? 그러니까 6, 7, 8, 9, 아마 9월 한 말 정도 끝날 것 같은데요? 9월 말이요? 네. 엄마 9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네, 9월 1일에. 9월 1일이 아닐걸요? 우리가 5월 중순에 시작했는데. 그러면 9월까지 기치가 끝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쁩니다. 왜요? 여러분이 적극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못 끝냅니다. 못 끝내면 여러분이 손해죠.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걸 막 방해한 다음에 끝에 가서 왜 지도가 다 안 끝났어요 선생님 이러면 안 되죠. 예, 방해한 사람이 있는데 자 읽어보셨죠? 자, 네. 자 읽어보셨으면 맨 밑에 나오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볍게 정독합니다. 아니 맛있는 게 자, 집중합니다. 잘 읽어보나요? 네. 그럼 개념하기 기대 좋습니다. 먹는 소리를 들리는 그거 그만합니다.
남획, 3번 개인적, 4번 협약.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이것도 우리가 정확한 부분을 잘 기억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알죠?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라, 나, 다, 마, 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 나, 다, 마, 가. 자, 그 다음 6번. 1번 서식집하게, 2번 환경오염, 3번 만회. 자, 그 다음 7번. 7번에 XXOO. 네, 지금 풀이하면서 지금 바다 정치로 눈에 보이는데, 풀어갈 때 풀어야 됩니다. 8번에 1번에 개인, 2번에 국가, 3번에 개인, 4번에 사회.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넘겨서 4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숙제 공부 문제 안 이따가 시간 되면 그때 하도록 할게요. 4분까지 나가요? 예. 어? 자, 그럼 먼저 숙제 먼저 검사부터 할까요? 자, 그럼 숙제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 그때 마지막 장이죠? 11강이죠? 자, 11강. 물리입니다, 물리. 유성이 숙제 안 나왔어요. 예? 유성이 숙제 안 나왔어요. 이거면 뭐요? 이점이 숙제 안 했다고 그때 책을 안 갖고 왔었나? 책 갖고 왔었는데 좀 책도 안 갖고 왔습니다, 오늘. 예, 우리 책도 안 갖고 오고요. 오늘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저는 물책 없죠, 지금? 네. 지금 물책 갖고 왔어요, 그럼? 저요? 네. 저 책에 다 빼놓고 이거 그 생물을 가져온다는 거 안 시켰어요. 아무 책도 안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답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46페이지. 회의는 일단 답 체크합니다. 숙제는 그때 안 했지만. 146페이지. 자, 1번부터 답 보겠습니다.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정말 치지 않았나요? 아니, 네. 됐어요. 네. 자, 5번에 3번, 6번에 4번, 5번, 7번에 5번, 8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1번, 14번이 여기서 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일단 답을 보겠습니다.
11번에 3번, 12번에 3번, 13번에 4번, 14번에 3번, 15번에 3번, 16번에 2번, 17번에 3번, 18번에 5번, 19번에 4번, 20번에 2번. 자, 서점 가지기 1번에 20m/s. 그 다음에 2번에 가는 위치 에너지, 나는 운동 에너지. 3번에는 첫 번째 문제는 30m, 두 번째 문제는 속력이 2배 되면 운동 에너지가 4배이므로 위치 에너지도 4배가 되도록 A의 높이를 4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AO, BO. 2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 O점에서 진자의 운동 에너지가 B점에서 진자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 따라서 B점에서 진자의 위치 에너지는 20J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시험부터 했을 때 화학인가요? 아니요. 다 됐나요? 예, 그럼 시험부터 다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봅니다. 광합성. 요거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애들 작년이었는데 여기부터는 좀 어렵고요. 영재부나 과거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챕터가 바로 이쪽 챕터입니다. 왜냐면 이쪽에 실험도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쪽 챕터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도 요 과학적 파트는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전 학년 과정에 다 있기 때문에 이쪽 과정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돼요. 고등학교 과학에서 생명과학에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라든가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때도 이쪽 과학성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쪽으로 승부고사 제출하면 좋은가요? 네? 저 지금 그 영재하고 농구대 영재 시험 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이걸로 제출하면 좋나요? 아니요, 그 좋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 챕터예요. 나 승부로 할까? 자, 광합성 한번 보자. 광합성. 자, 광합성에서 광자가 있습니다. 광자 눈에 들어올 텐데, 빛광.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라는 뜻이에요.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뭘 만든다는 겁니까? 얘는 빛을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고요. 이 화학 에너지를 어디다 만들 수 있냐면, 어디다 저장할 수 있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임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고 포도당 속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흡수한 빛 에너지만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광합성은 모든 생물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합성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 동물이 할까 식물이 할까? 얘는 식물이 이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 세포 안에 특히 어떤 세포 속에 안에서 광합성을 할까? 아까 배웠죠? 영역체. 영역체에서 진행합니다. 영역체에서. 그래서 영역체는 이 비대를 흡수할 수 있는 영역소라고 하는 것이 함되어 있고요. 영역소라고 하는 것이 함되어 있고, 이 영역소라는 색소에 의해서 빛을 흡수해요. 빛을 흡수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의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부터 빛을 흡수해요. 빛 에너지 흡수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포도당을 합성해요. 이게 바로 뭐야? 화학 에너지. 네, 화학 에너지입니다. 포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광합성 과정에서 들어가는 물질은 이산화탄소 들어가야 되고요, 물도 들어가야 되고, 빛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들어지는 물질,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도 만들어지고 산소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포당은 어떻습니까? 이 포당은 우리가 생명활동에 쓰겠죠. 에너지원으로 생명활동에 쓰고 싶고요. 요 산소는 공기 중에 방출이 돼요. 그러면 이 공기에 방출된 산소는 누가 쓸까? 우리, 그렇죠.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셔서 또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광합성의 전체 과정입니다. 이산화탄소 받아들이고 물 받아들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 광합성이 되는 데 위해서는 반드시 CO2가 있어야 되는데, 요 CO2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화학에서 이걸 반응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CO2가 많을수록 광합성은 어떻게 될까?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지. 그렇죠? 계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CO2를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광합성은 잘할까? 못할까 한번 추려봐요. 이쪽 X축이 CO2 농도고요. Y축이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CO2를 잘 주지 않고 안 주면서 광합성을 잘하나 못하나 주는 거야. 그때 빛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물 이런 거는 충분히 최적 조건을 맞춰주고 이산화탄소만 안 주고 많이 주고 변화 주면서 얼마나 광합성을 잘하는가 예상을 빗나가진 않아요. CO2의 농도가 증가시킬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게 돼요. 최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물이 CO2를 흡수하는데 CO2를 주는 것만큼이나 무조건 다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CO2 양이 한계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설명하고요.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CO2를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서 더만 주게 되면 더 이상 이 식물이 광합성 이용하지 못하면 이 CO2를 이용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CO2를 이용하는 물질을 바로 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효소가 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가 진짜 최대한 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이상을 주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가 풀 가져가고 있어요 라는 말을 효소가 포화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예, 그런 뜻인 것이죠? 근데 왜? 그럼 지구 온난화는 식물들에게는 좋나요?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 식물체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좀 이따 그림자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빛 한번 보자. 빛. 자, 여기는 빛이야.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단 말이야. 예, 풀 보십시오. 예. 잠깐 물 마셔도 되나요? 예, 물 마시고. 쉬는 시간을 들었는데 쉬는 시간이 그렇게 안 되는 쉬는 거죠. 시간에 여기가 이렇게 앞에서. 나대지 마시고요. 그거 잃으면 안 된다. 네. 친구들끼리 서로 감싸줘야죠. 친구들끼리 서로 잃으면 안 됩니다. 자, 빛이 있으면 요 빛이 증가할수록 광합성이 증가해요. 이때 이산화탄소라든가 온도라든가 이거 최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빛을 주지 않고 빛을 많이 주고 그러면 빛을 주지 않게 되면 광합성하지 못하고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게 되면 광합성량이 증가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역시 더 이상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체가 비대너지 이용하지만 빛을 무한대에 준다고 해서 그 빛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빛의 양에는 한계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엽록소인데 엽록소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엽록소가 받을 수 있는 빛의 양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돼요. 자, 정리하자.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최대치의 양, 그 최대치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광포화점이라고 하고 그 광포화점 이상의 비대를 주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왜? 그 식물체에는 비대를 흡수할 수 있는 염록소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온도 한번 보자. 온도. 운동을 너무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똑똑하던데. 여기가 온도고요. 여기가 이제 광합성량입니다. 이것도 이제 광합성량이고. 자, 온도가 높으면 과연 식물체가 광합성을 더 잘할까? 그건 아니에요.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고요. 우리 체온과 비슷한 약 35에서 40도 정도에서 최고 활성화돼요. 온도가 약 35에서 40도 정도에서 최고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고 온도가 너무 낮거나 또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광합성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광합성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CO2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서 포장을 만들려면 최대 생명체 몸속에 효소라고 하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효소한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해주는데 그 효소는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돼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 효소가 일을 안 해요. 온도가 너무 높아도 효소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광합성을 잘 하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35에서 40도에서 최고의 광합성을 나타내고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게 되면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바로 그 안에 생명체 몸속에 있는 효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탈 나는 이유가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 효소가 온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니까 소화 효소가 작용하지 못해서 배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 음식 같은데요? 뜨거운 것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는 어느 정도 식혀진 상태에서 먹게 됩니다. 네, 너무 막 펄펄 끓고 먹지 않겠죠? 이제 다 하겠죠. 근데 이제 자. 그럼 지금 이날씨 정도면 지금 실내에서 잘 자라겠네요.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7번 한번 보겠습니다. 광합성 한번 1번 한번 보자. 1번 광합성. 식물이 비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양분과 탄소를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부르고 밑에 식이 나와 있습니다. 식 한번 볼까요? 물, 이산화탄소, 비에너지, 포당, 탄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기는 식물 염록체, 그다음에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과 그다음에 광합성 첨부를 한번 보자. 필요한 물질은 비에너지,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물, 요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필요한 물질이 세 가지야. 이산화탄소, 물, 빛인데 그럼 요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디를 받아들이냐면 CO2는 식물의 이파리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기공, 식물의 이파리 있어요. 이파리에 보면 기공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기공이 어디냐면 식물의 이파리를 이렇게 보면 위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잎을 만지면 위에는 매끈매끈해요. 밑에 어때? 약간 거칠어. 이거 뭐냐면 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작은 구멍이 기공이라고 합니다. 그 기공을 통해서 CO2가 흡수돼요. 그럼 물은 어떻게 흡수될까요? 물은 식물 이파리 중에서 물을 흡수할까? 아니요. 얘는 뿌리를 통해서 흡수합니다.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고요. 그럼 뿌리에 있는 물이 이파리까지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줄기에 보면 물이 올라가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 파이프를 바로 물관이라고 해요. 물관이라고 물관을 통해서 식물 이파리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요 빛이라고 하는 거 요거 식물의 이파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보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염록포가 존재하고 이 염록포를 통해서 빛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물질 포당과 산소는 어떻게 운반됩니까? 자, 요 포당이죠. 요 포당은 광합성 결과 포당이 만들어져. 근데 이거 좀 주의해야 돼. 포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당은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래서 이걸 포당을 만든 그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안 돼요.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을 뭘 바꿀까?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요. 네, 반대인데요, 네, 포당을 녹말로 바꿔요. 녹말로 바꾼 다음에 깜깜한 밤이 되죠. 밤이 되면 이 녹말을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을 해요. 필요한 곳으로. 저장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뿌리나 줄기나 열매 쪽으로 이동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 얘가 광합성 할 때는 포당을 열심히 만들어. 그 다음에 그 포당을 그냥 갖고 있지 않고 포당을 뭘 받는 거예요? 녹말의 형태로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해요. 그러다가 깜깜한 밤중이 되면 광합성 못하겠지? 그때 잠깐 쉬는 거야. 쉴 때 그 저장형 열심히 낮 동안에 만들었던 녹말을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을 시켜요. 어디로? 열매나 뿌리나 줄기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열매를 이동시키냐, 줄기를 이동시키냐, 뿌리를 이동시키냐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그때 달라요. 그렇죠? 감자 같은 경우는 줄기를 이동시키고요. 고구마는 뿌리를 이동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먹는데, 고구마를 먹는데 고구마는 뿌리를 먹는 거야, 줄기를 먹는 거야? 아니요. 아까 우리가 주로 고구마라고 하는 거. 그 고구마는 고구마의 뿌리가 줄기입니까?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고구마는 뿌리에다가 영양으로 저장하고요. 감자는 줄기입니다. 감자는 줄기예요. 그래서 줄기에다 영양을 네? 저장해요. 근데 그다음에 사과는 열매겠죠? 이렇게 각 생명체, 식물마다
영양소를 어디다 저장하냐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선생님 저희 달라져요. 녹말이랑 설탕 사이에 뭘 적으신 건가요? 밤, 선생님 그러면 그 토마토는요? 토마토 열매죠. 토마토 그 채소의 과일이에요? 과채소. 글쎄요. 그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동하는 것은 열매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뜻이 달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먼저 필요한 물질 한번 보자. 책 한번 본다. 필요한 물질. 비대는지는 엽록체 속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에서 흡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를 흡수하고요. 자, 물은 뿌리를 흡수해서 물과 중에서 녹만 되고요. 자, 그 다음 광합성 산물 한번 보자. 자, 포장은 광합성 결과 만든 최초 약물이고요. 곧바로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에 저장해요. 아까 설명했었죠? 녹말로 저장한다고 녹말로 저장한 다음에 딴성한 밤이 되면 이 녹말을 설탕 형태로 바꿔서 이동을 해요. 목적지가 각각 달라지겠죠. 네? 그 저기 설탕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예. 먹는 그 색감 채취할 수 있어요? 예? 채취할 수 예,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채취하지는 않죠. 왜요? 어차피 저게 다 열매나 이런 데 다 젖어냈어요. 굳이 힘겹게 그 적은 양을 채취할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탄소 한번 보자. 자, 탄소는 밖으로 방출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확인하는 실험인데 이 실험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먼저 빌드업 과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근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빌드업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O2가 있는데 이 CO2를 물에 녹여요. 물에 녹이면 얘가 뭐가 되냐면 H2CO 셀을 해서 탄산이 돼요. 탄산. 그럼 탄산은 산성의 영성이에요. 산성이야. 얘는 탄성이 돼서 탄산이라 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시약인데 이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산성, 염기성, 중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약을 바로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쓴 대표적인 지시약이 BTB라는 지시약이에요. BT에 따릅니다. BTB라는 지시약을 쓰는데 이 BTB는 산성, 중성, 염성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요. Y, G, B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산성일 때는 Y, 중성 때는 그린, 염기성 때는 색깔이 B로 바뀌어요. 그러면 영어 유치원 출신 유서면서 한번 볼봅시다. Y는 무슨 색깔이 쓰는 거예요? 산성 때는 색깔이 Y야. 뭘까? Y? 똑바로 앉습니다. 가라앉고요. 그러면 도인에서 봅시다. Yellow. 옐로우죠. 네? 중성일 때는 Green. 그린이죠. 그레이 아니야? 네. 네. 그 다음에 염기성 때는 Black. 블랙 아닙니다. 브라운 아니고요. 블루입니다. 그래서 그 액성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맨 편에 2번 BTB 용액의 색깔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옐로우, 그린, 블루 그 색깔 변화가 있고요. 자, 이것도 시험하는 거야. 자, 여기 시험관 안에 두 거야. 자, 시험관을 두고요. 자, 봅니다. 시험관 안에 여기다 물풀을 집어넣어요. 자, 물풀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여기다 날숨을 집어넣어요. 날숨. 자, 날숨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공급했다는 얘기야. 이 물속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BTB 용액을 집어넣어요. 이 BTB 용액이 산성, 중성, 염성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날숨 우리 호하고 불어서 날숨을 집어넣기 때문에 CO2를 공급했고요. CO2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 속의 액체는 산성이야, 염성이야, 중성이야? 산성이 되겠지. 산성이 되니까 현재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 색깔이 나타내고 그렇죠? 네. 노란 색깔이 나타내고 있고요. 뚜껑을 이제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등을 설치했어요. 빛을 쬐줬어. 자, 빛을 쬐줬더니 이 색깔이 원래 노란 색깔인데 이 노란 색깔이 점점점 없어지고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또는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빛을 쬐줬더니 이 물의 색깔이 노란 색깔에서 그린이나 블루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물속에 들어있는 CO2가 많아진다, CO2가 적어진다. CO2가 적어진다는 얘기야. CO2 때문에 얘가 산성이 되는데 CO2가 점점 줄어든다. CO2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그럼 산성의 성질이 없어지게 되니까
노란 색깔이 없어지게 되겠지.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합성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CO2가 필요하고 식물체가 CO2를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죠? 맞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기방울이 뽀뽀로 올라와. 어머, 이 공기방울이 뭘까? 탄산. 이 공기방울의 정체는 빛을 쬐줬더니 공기방울이 뽀뽀로 올라와. 에너지. 탄산. 이 공기방울의 정체가 뭘까? 빛을 쬐줬더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일까요? 포도당. 식물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 어. 물속에 녹아있는 그럼 이산화탄소. 산소요. 탄소기체라고 하는 거. 탄소기체. 그렇죠? 맞죠? 이해지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린 걸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다가오는 그거 무슨 얘기인데? 과감은 엄청 길네요. 음, 오늘 다 못 썼네요. 내용이 많아요. 오늘 다 보시네요. 오늘 다 못하는. 오늘 여기까지 하네요. 자, 지금 그걸 질문할 때 아니라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좀 전에? 풀어야 돼. 47페이지 풀라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 다, 여기. 시험지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대표 문제까지 풉니다. 다 보셨나요? 네. 자, 그럼 다 맞추고. 자, 1번에 XXXO. 틀린 맞췄나요? 맞췄어요? 2번에 1번에 물, 2번 산소, 3번 염록체, 4번 염록토. 3번에 포도당 녹말. 4번에 XXXOO. 되게 문제 안 보겠습니다. 다 정답 찍은 것 같으면. 5번에 1번에 온도, 2번에 빛의 색이 이산화탄소. 자,
5분 정도 쉰 후에 시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